파투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골프 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된 그 시점에 공교롭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황제 도피 의혹 거의 붙잡힌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자 사진에서처럼 저런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8개월간 해외 도피, 수억 원대 도박, 유흥업소 직원 소환 등 황제 도피 논란. 어제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흰 수염의 장발 상태. 못 알아보겠어요. 지 사진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은 태국 경찰이 굉장히 잘 특정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국의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검거를 했습니다. 최근 모습 사진이 많이 달라져 있네요. 박정호 의원님. 예. 요게 태국의 이 수사 당국, 경찰의 수사 능력, 일단은 인정을 좀 해야겠네요. 우리와 함께 공조를 좀 해서 우리도 딱 특정을 해서 바로 탁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소재는 뭐 태국 인근의 치앙마이 어디 뭐 이렇게 가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저렇게 해서 현장에서 검거하기는 태국 경찰이 잘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 경찰이 다 조사를 해서 다 알려주고 뭐 그랬겠지만, 그렇죠. 우리 경찰이 다 수사를 한 거겠죠. 그냥 보시는 것처럼 기왕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 사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어서 예.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답답한 게 보면은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 송환 거부 소송을 걸면 예. 또 몇 달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몇 달이 좀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기왕에 수사할 거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 수사 정보를 빼내서 해외 도피까지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도 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도대체 그 비호 세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뭘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18-2019 640만 달러, 약 72억 중국 밀반출 등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그룹 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의혹이 줄줄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뭐 맞춰서 잡지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거에 맞춰서 잡지 않았겠죠? 뭐 그렇게 맞춰 잡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좀 우리 경찰이 굉장히 뭔가 덫을 잘 쳤다. 덫을 잘 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맞아요. 건너갔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김성태 회장이 태국 안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방심하게 예. 메콩강 건넜다라는 이상한 역정보를 흘려서. 태국까지 가려 그러면 라오스 건너가고 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런 얘기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필리핀 카지노도 가고 뭐 건너 다녔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태국 이외 지역을 우리 경찰에 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어떤 절묘한 생각도 저는 갖게 되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한테 좀 헷갈리게 지금 한국 경찰 헛다리 짚고 있구나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좁혀가고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빨리 잡혔으니까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본국으로 소환하는 데까지는 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돌아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풀기 어려운 퍼즐이 많이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5월 31일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도피했잖아요. 정익준 변호사님.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검찰의 수사 정보를 미리 받아본 뒤에 압수수색이 있구나. 나 튀어야겠다. 라고 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도 좀
아까 박정호 의원 말했던 것처럼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압수수색 영장 초안을 통째로 건너받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잘 황제 도피로 잘 피해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잘 잡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5월 그 쌍방울 임원 중에요. 수원지검 수사관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5월 중순에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가해 오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통째로 넘겨주고 그걸 딱 받으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잡히겠구나. 그럼 나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5월 31일 날 도피한 게 어디냐? 싱가포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국 갔다가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를 전전했는데 결국은 동남아에서 제일 살기 좋고 뭐 음식도 좋고 골프 치기도 좋은 데가 태국이니까 거기에 이제 있다가 요번에 잡혔는데 제가 이제 기록을 갖다가 봤더니 저 신문을 봤더니 태국 경찰 안에 이민국이 있거든요. 예. 거기 이민국하고 우리나라는 경찰이 아니고 수원지검에서 검찰청에서 같이 그 협조 공조 수사를 해가지고 그 김성태 회장을 잡았는데 검찰이 같이 공조한 겁니까? 경찰이 네, 아니라? 제가 저 언론 보도에는 왜냐하면 네.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전직 수사관이 그 현직 수사관하고 공모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했으니까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 관련해가지고는 혐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화도 밀반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북한에다가 돈뿐만 아니고 에르메스로 뭐 그 안장까지 보내고 뭐 롤렉스 시계 뭐 몇 개를 갖다가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그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그거 통해서 사업은 하나도 안 했지만은 나노스 계열사 나노스 주가가 뭐 3배인지 몇 배인지 이렇게 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뭐 CB 하면서 횡령 배임하면서 그 와중에 변호사비 뭐 대납하고 예. 생각해 보면은 김만배 씨가 변호사비 120억인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변호사비를 그 김만배 씨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호화로운 변호사를 수십 군데를 갖다 써놓고 변호사비는 꼴랑 2억 얼마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이상하다라고 검찰도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회장 들어오면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보다도 딱 나왔을 때 김성태 잡혔어? 이야기 듣고 오히려 더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쌍방울과는 내복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항변하고 있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때 재산 변동 사항에도 얘기했지만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선거 때 위반했다.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3억을 본인이 자기 돈으로 썼어요. 그 3억이라는 게 엄청 큰 것이고 김만배가 100억을 쓴 것은 수천억의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완전 범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호사비를 헛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쌍방울 이 핵심은 뭐냐면 횡령 배임도 있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 자료가 미리 새 나가면서 그 정보로 인해서 도피를 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 경찰 수사의 낭비, 에너지 낭비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지 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가게 해서 수사를 하고 또 예를 들어 5개월 늦게 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나 지인이 측근이 또 5개월 지연하게 또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냐 의혹 제기하는 그런 식의 정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